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는 지금 그림에서 잘 나와 있듯이 원 두 개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직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끼어 있는 직선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y는 x 이렇게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원 C1은 지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직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 직선이 여기에서 원 이쪽에 있던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C1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그려질까요? 아래에 그려질까요? 네. 원 C1은 거기 그림상에 있던 시연은 제가 이 직선을 이렇게 수평으로 내린 거예요. 네. 그때 이 시연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질까요? 아래쪽에 그려질까요? 아래쪽.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아니 이렇게 위쪽. 그렇지. 요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죠? 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 원과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반대쪽, 그러니까 이 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려지는 작은 원이 C2가 되겠죠. 아니 근데 뭘 내린 거예요? 이거 x축을 내린 거예요? x축을 내렸다기보다는 이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원래는 오른쪽 위를 향했다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3번 아니에요? 네, 13번 맞아요. 여기 y는 2번. 네, 맞아요. 그 y는 x-1이라는 직선은 그냥 이렇게 내린 것 뿐이에요. x 마이너스 이 l이 x. 네네. L이 y는 x-이죠? 표현이 이해됐어요? 네. 네. 화진 이해됐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은 원 C1에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P1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얘 위치는 몰라요. 얘 위치는 뭐라고요? 이제 그 P1이었나? P구나. 그 다음에 C2도 위치는 모르지만 C2 위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점 Q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요 P에서 이 L에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점을 H1이라고 하겠고요. 이 Q에서 여기에 그었을 때 또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점을 H2라고 해서 H1과 H2의 최소값과 최대값일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1의 최대는 M 그리고 얘의 최소는 스몰 m 이렇게 해서 이 두 수의 곱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을 수평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하고 P가 결국에는 원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 P는 이제 어찌 보면 이 H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 H2도 Q가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H1하고 H2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서로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지. 어떨 때 가장 멀어질까?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P가 이쪽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인데 제일 멀어지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때가 H1이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H2는 이 C2를 기준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가 H2의 최대가 되겠죠. 그치? 얘도 그래서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떨어졌을 때 그러면 C원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죠? 몇 컴마 몇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그치 마이너스 6, 0 그리고 C2는요
여기서 5,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라지 R, 여기 스몰 R로 쓸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그래? 얘가 마이너스 6,0에서 반지름까지 왼쪽으로 가면은 이 H1의 좌표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는 생각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 그걸 가정해야지. 자, y는 x-2라는 직선을 원래는 길어진데 내가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눕힌 거지. 그 말인 즉슨 여기 이 마이너스 6,0부터 여기 이렇게 떨어진 이 선의 기울기가 얘하고 어때요?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6,0부터 요거의 반지름은 이제 2거든요. 이 반지름은 2인데 마이너스 6,0부터 2를 그냥 빼서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보기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이만큼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이 기울기와 평행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기울기가 뭐인? x 그리고 마이너스 6,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는 결국에는 어떤 직선? 마이너스 6,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 1과 똑같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원의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최대일 때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대일 때지? 그럼 최소일 때도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는 직선의 방정식과 이 원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또 다시 새롭게 파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 P가 H1하고 H2가 제일 멀 때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럼 제일 가까워질 때는 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직선 하나를 구하게 되면은 이 직선에서 H1하고 H2가 최대가 되는 P와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서 P의 좌표를 각각 구한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P의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를 구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에는 이 원, C1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이 기울기와 평행한 거리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줄어들어구나. 이거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 말인즉슨 아예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에 수선을 그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 구할 수 있죠? 그치?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 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는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길이에요.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왜? 이 거리를 구하면은 최대가 될 때는요 이만큼의 거리에서 이 C1의 반지름과 C2의 반지름을 각각 더할 때 H1과 H2가 최대가 됩니다. 그쵸?
반대로 이만큼의 거리에서 C1과 C2의 반지름만큼 뺐을 때 그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리를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은 나머지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는 C1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C2의 중심좌표는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지금 마이너스 6,0부터 5,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다 구할 수가 있긴 하겠네요. 일단은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마이너스 6,0부터 5, 마이너스 3까지 여기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21에서 9를 더하니까 13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6,1부터 y는 x 마이너스 2까지의 직선의 거리 즉 저거를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x 빼기 y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마이너스 6,1부터 x 빼기 y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8 그래서 2 4 루트 좋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다면은 일단 여기가 4루트라는 걸 그려냈어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1 더하기 1분의 5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루트 2분의 6 그러면은 3 루트 2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루트 2라는 거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는 루트 130 그래서 130 루트 130의 제곱은 7 루트 2의 제곱 49에다 2 곱하면 98 더하기 여기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그래서 x의 제곱은 32가 나오네요. 그래서 x는 4 루트 2가 나오네요. 그쵸? 저기서 각 원의 반지름끼리 더했을 때는 최소, 뺐을 때는 최소. 그치? 그래서 m은 4 루트 2에서 각 원의 반지름. 저 원은 반지름이 몇입니까? 10원의 반지름이 2네요. 2와 1을 더했을 때 최소. 최소는 얘를 뺐을 때 최소. 즉 위하고 아래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이네. 즉 32에서 9를 빼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정답은 13이 나오겠죠. 오. 아 숨막히고 지금 목이 아파서 살짝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조금만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갔다 오세요. 그래서 계속 문제는 이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을게요. 얼른 갔다 오십시오. 자, 지금 조금 문제 상황이 살짝 어려웠을 텐데 하진이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원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따라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다른 방법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숙달됐다면은 그때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좀 더 있다는 그런 것들을 또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혹시 푸셨나요? 좋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좌표평면 위에 원이 존재했고요. 얘는 일단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때 원 위에 현 중에서 점 1,0을 지나고 자연수 길이가 자연수인 개수. 그러면은 지금 먼저 5,0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이 5인 원이네. 그러면은 여기 이 끝점 원점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1,0을 지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x축 위에 1,0이라는 점이 찍혀 있고 이 a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는 현을 긋는다. 그래서 이 현을 빨간 선으로 그려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길이가 이 빨간 선의 길이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보조선을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 원의 문제 풀 때는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보조선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끝점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O, B, C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는 BC의 길이가 자연수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BC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 BOC에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떠한 성분의 길이를 구한다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의거든요. 다시 말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삼각형에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 만든다? 가장 요것도 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BC에다가 수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현에다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수선을 긋게 되면 현이 수직이 2등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절반으로 나눠지면서 만약에 이 길이 D라고 한다면 D를 구하면 BC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즉 BC는 2D예요. 그리고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D는 분모가 2 기하분 쓰면 되겠지. 그치? 이런 상황이거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 삼각형 BOC에서 다시 한번 절반으로 쪼개진 O, 그리고 여기 H라고 할게요. H, B를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길이는 여기가 D고 OB는 반지름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은 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OH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 OH의 길이는 일단은 그래. 이 OH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는 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OH의 길이가 바뀌겠죠. 자, 효린이 왔으니까 한 번만 이거 얘기해보자면 문제 상황은 이렇고 지금 제가 문제에서 그려진 상황을 한번 쭉 했을 때 빨간색 선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만 제가 하얀색 선을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설명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D가 분모가 2 기하분수가 되면 자연수가 되는데 이 OH의 길이는 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변수, X라고 둘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는 점 5로부터 저 빨간색 선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D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루트 25에서 x제곱을 뺍니다.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상기시켜보면은 얘가 분모가 2인 기하분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그치? 루트가 기본적으로 벗겨져야 되니까 25 빼기 x제곱은 분모가 4이면서 그리고 제곱수인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식으로 끝나면 4분의 k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25-x제곱이 4분의 k제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x가 갖는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결국 이 빨간색 선이 1,0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 x는 이 빨간색 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그은 수선이에요. 제일 멀리 있을 때가 빨간색 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제일 가까이 있을 때가 빨간색 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1,0을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을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그냥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x축이랑 이 x축이랑 수직이 될 때 제일 멀리 그려져요. 그때 제일 수선을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가 제일 길어지니까 즉 x의 범위는 제일 클 때가 4에 5,0부터 1,0까지 그 거리가 딱 제일 길 때예요. 제일 가까울 때는 1,0을 기준으로 점점 선이 돌 거란 말이에요. 도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이 x축에 덮어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의미가 없지. 덮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0이 될 때가 제일 짧습니다. 이 범위를 갖고 있는 사이에서 이 값을 넣었을 때 4분의 k제곱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16 이상 0 이하예요. 그치? 그리고 25 마이너스 x제곱은 9 이상 25 이하라는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x제곱은 일단 첫 번째 9, 16, 25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완전 제곱 쓰이면서 양의 정수가 되거나 혹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4분의 36 4분의 이런 식으로 쓰면 좀 헷갈리려나? 4분의 6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8의 제곱 얘는 4분의 10의 제곱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간 4분의 7의 제곱과 4분의 9의 제곱도 되는 거죠. 4분의 k제곱이 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이 꼴을 만족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분의 6의 제곱부터 10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괜찮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보면은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9, 4분의 6의 제곱, 4분의 7의 제곱, 4분의 8의 제곱, 4분의 10의 제곱 그건 뭐냐면요. 일단 제일 짧을 때가 9야. 즉, 이 길이가 제일 짧을 때는 이 길이가 제일 길 때지. 그때는 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순간은 얘가 천천히 누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얘는 하나밖에 안 그려지거든요. 4분의 6의 제곱인 순간은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하나밖에 안 그려지지만 4분의 7의 제곱, 4분의 8의 제곱은요 기본적으로 아마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은 수선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긋는 상황은 서로 똑같죠. 그래서 4분의 6의 제곱이랑 4분의 6의 제곱은 한 개밖에 안 나왔지만
4분의 7의 제곱부터 4분의 9의 제곱까지는 2개씩 나와요. 그리고 나서 4분의 10의 제곱은요. 4분의 10의 제곱은 그냥 여기 이렇게 붙는 거잖아.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나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얘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즉, 한 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고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는 7, 8, 9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서 결국 2 더하기 6 8개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의 방정식이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아마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좀 이거 놓치겠다 싶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지금 구해야 되는 직선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파악하면서 아마 여기까지 나왔을 때 첫 번째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얘 제곱수만 되면 되네. 그걸 놓칠 거예요. 제곱수가 아니라 분모가 2인 기하분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 2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분모가 2인 분수는 분모가 4인에서 제곱수인 형태고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해서 얘 그냥 6, 7, 8, 9, 1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일 때 원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는 한 개밖에 없고 그 외 나머지는 위와 아래로 그려지는 두 개씩 존재한다. 요거를 즉 대칭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끝나고 큰일 났니? 그래서 몇 개예요? 선생님! 8개. 네. 선생님! 3번. 내가 힘들게 설명하는데 안 들려주면 섭섭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14개나 집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풀이 과정 다 써가지고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만약에 풀이 과정도 진짜 안 써면은 일요일날 부를 거야. 저 일요일에 몰라요. 왜 못 오는데? 저는 친구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게 뭔 상관인데?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려면은 해오면 되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그럼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베껴서 써오면 돼요? 일단 베껴서라도 써보세요. 지금 저게 너무 많아요. 줄여서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생략. 줄래?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니? 너무 어려운데. 좋다. 자, 지금 문제 상황에서 이제 2, 4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그렸습니다. 1, 2, 4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자, 이때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이고 즉 반지름은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p는 2, 4분면에 있는 그 어떠한 점이고 그때 이제 접선을 그으면은 저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접선을 뭔가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f-5와 f5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f-와 f5에 대한 거를 한번 직접 표현을 해볼 거예요. f-하고 f5는 이 f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는 뭐를 넣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미안하다. 이 마이너스를 fx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이 점이죠. 나오게 되는가.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f-1이에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y좌표는 이 마이너스부터 a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즉 여기 길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f-. 우리 이차함수 때 그냥 계속 함수 값을 높이, 길이로 생각하자라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f를 여기서 선을 쭉 내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부터 x축으로 수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 길이가 f5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P가 어디 위에 존재했든지 간에 P를 접선으로 그었을 때 A 그리고 뭐 여기를 이제 A, M, N, B라고 한다면 이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이 A, M과 BN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 이런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이 문제에 맞게 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요.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하게 된다는 건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똑같이 되어 있는 녀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편이 좀 이상했는데 이 F-와 F5와 길이가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그어볼게요. 점 P 접점으로부터 5까지 이 원의 중심 5까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P는 접선이죠. 그리고 P는 접점이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수직이죠. 그때 여기 이 수직을 그었을 때 O부터 A까지 긋게 되면요. 지금 그림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 있는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단 직각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리고 빗변을 공통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때요? 합동이지.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 보여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반대쪽에도 응용해 보면 뭐겠죠? OB를 긋고 싶겠죠? 그치 유리나? 그러면 이 BN과 똑같은 아이는 어디일까? 유리나? 네. BN과 똑같은 아이는 어디일까? 저기요. 저기거든. OA. BN이라는 B. 여기랑 똑같은 아이는 어디지? BP. 그렇지. 이런 식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동시켰어요.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볼게요. 합동이다 보니까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도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X 두 개를 더했을 때는 각도가 몇 도인 거죠? 동그라미하고 X를 더했을 때는 두 개를 더했을 때는 180도니까 한 개씩 더했을 때는 90도인 거지. 즉 삼각형 OAB는 직각삼각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 직각삼각형만 이제 다룰 겁니다. 이제 계속 아리송할 거예요. 이게 된다고?
이게 정말 된다고? 자, 지금 보면은 전체 직각삼각형이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는 직각삼각형이죠. 아, 왼쪽이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는 직각삼각형이죠. 오른쪽에 있는 약간 좀 큰 아이도 직각삼각형이지. 큰 삼각형과 조그만 삼각형 두 개 모두 다 닮은 관계인 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으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서는 P고, 즉 OA 대 OP. 조그만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OA가 아니지, 미안하다. AP 대 OP. AP 대 OP는요 이 삼각형이랑도 닮음이기 때문에 OP 대 BP로 닮음비를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닮음비를 세운 이유는 얘네 둘을 곱한 게 F-O 거기에 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OP 길이는 반지름이라서 1, 1이 돼요. 반지름이 5구나. 그래서 10. 끝. 흐름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잡아드릴게요. 내가 구해야 되는 이 F-와 F5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했어요. 함수값이야. 그리고 이 길이와 똑같이 되어 있는 그 길이들을 찾아냈어요. 삼각형의 합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삼각형을 이제 쪼개다 보니 이 전체 OAB, 즉 F-와 F5가 한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더 자세하게 훑어보니 각각의 개별적인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도 닮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닮음비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값을 구해낸 겁니다. 결국 전체 풀이 과정은 하나, 둘. 근데 이 두 줄까지 알아내기 위해서 쓴 우주선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우주선 3개와 풀이 과정 2개면 끝나는 문제다. 그거를 계속 이해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1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되면 순간적으로 목이 잠겨가지고 너무 아프네 오늘 내가. 그만해요.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줘야지. 98번까지는 하고 쉬어요. 16번, 17번까지 하고 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8번까지 다 할까? 애타님이? 아니요. 그림 그리고 있을 동안 여러분들 문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원의 방정식도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제 중심이 0,0, 반지름이 2,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AB 길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PH 길이도 필요하고요. 근데 B를 결국 구해내기 위해서, 즉 AB의 길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요, 어찌 보면은 AH 길이만 알아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치? P의 좌표의 Y좌표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고요. P의 좌표의 X는 X좌표에다가 A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하면은 AH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의 좌표를 먼저 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P가 이 원 위에 존재해 있다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사분면 위에 존재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B의 좌표를 P의 좌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개를 다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연습문제 풀면서 한 번도 안 썼죠. 이제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 중에서 기울기를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치? 기울기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바깥에 어떤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외부의 한 점을 지나는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할 때 외부의 한 점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접점을 준 것도 아니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일단 접점을 얘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접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원의 방정식일 때 p, q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p, x 더하기 q, y는 4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원리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구했지? 얘가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y는 만약에 p, q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 직선은 y 빼기 q에 m, x 빼기 p 이런 식으로 직선을 세울 수 있었지? 아, 네. 그리고 이 m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이 m 값은 어떻게 구해? 접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한 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2차 식에선 판별식이 중근. 판별식 중근이면 판별식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된다. 즉 y는 m x p 더하기 q라고 바꿔놓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흐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래 아니면 요거 그냥 알아두고 있을래? 이게 조금 더 낫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거를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p, q라고 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라는 거를 알아두고 있으면 바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b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b의 좌표를 구합니다. 즉 이 직선의 x 절편이잖아. y가 0일 때 나오는 x가 이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AH 두 배는 HB다라는 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이 AH는요 H의 x좌표가 P의 x좌표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빼면 즉 A의 x좌표를 빼면은 AH가 되겠지. HB는요 P의 x좌표에다가 H의 x좌표 즉 P의 x좌표를 빼요. 그럼 여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P에 대한 식 하나 깔끔하게 나오죠.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P로 곱하면
양변 P로 곱해서 그냥 한쪽에다 다 이동시켜줄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요거 인수분해 되게 안 되게. 인수분해 한번 해볼래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되는데요. 돼요. 1, 3. 2 그렇지. 마이너스는 어디부터? 위에 거예요. 줄래? 그러니까 안 헷갈려서요. 진짜. 너무해. 그래서 P는요. P는 2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4. 3분의 2. 그치? 아, 실수로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는 1사분면에 존재한대요. 다시 말해서 P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3분의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Q값도 나오겠죠. 9분의 32. 그래서 Q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2지만 Q값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Q값도 양수. 자, PQ 외부했지? 여기가 pH가 높이, 즉 3분의 4루트 2. 그 다음에 AB는 결국 P 값을 저기 마이너스 P분의 4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B의 좌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잠깐만. 내가 여기 마이너스 나왔냐? 식이 잘못됐네. 식이 잘못돼도 여기 이 최종적인 계산식은 제가 이렇게 풀었거든요. 제가 여기만 잘못 쓴 거예요. 식이 잘못돼도 최종적인 계산식은 이렇게 돼서 P 값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 맞아요. 여기다가 P를 집어넣으면은 12,0 나옵니다. 그래서 A, B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에다가 곱하기 3분의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3분의 28 루트 2 이게 정답이 돼요. 라고 하거든요. B가 3분의 2를 집어넣어. 6이네. 쏘리. 8, 16. 3분의 16루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P의 좌표를 두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미지수를 P로 두는 게 핵심.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두 문제 풀고 오늘은 진도를 도형의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만 살짝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